11시 주식 퀴즈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갈팡질팡했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을 뿌옇게 덮은 모래바람처럼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시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로는 주요 경기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초읽기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기대와 또 불안이 공존한 우리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양시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었죠. 지수 마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실 텐데요. 코스피는 0.16% 하락한 3,036.04에 코스닥은 0.27% 약세로 954.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힘겨루기 속에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개인이 6,590억가량 사들였고 외국인도 490억가량 함께 순매수를 보였지만 기관이 매수세를 보인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7,030억가량 덜어내면서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에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던 오늘이었는데요. 기관이 170억, 외인들이 360억가량 팔자세를 보였고요. 개인 홀로 710억 이상 순매수를 나타낸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한 주의 시장인데 영 힘을 내지 못했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공략주까지 알차게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더 재밌고 알차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 지금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고요. 항상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질문도 좋고요. 인사도 좋고 응원도 좋습니다. 함께 소통하시면서 이 시간 재밌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위원들과 장중에도 또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988번 열어두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등장할 두 분의 위원님들 이름만 남겨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땐 비밀번호 7777번 잊지 말고 또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실 겁니다. 카메라 켜시고 찰칵 찍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둘 중에 편한 방법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퀴즈 풀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퀴즈왕을 또 도전하시는 두 분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등장하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라인업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나인원 위원, 임광빈 위원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스튜디오에서 저희 오늘 퀴즈 또 재밌게 풀어보고요. 시장 이야기들도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어떤 분이 승리를 차지하게 되실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퀴즈들 풀어보기에 앞서서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업종 한번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제 눈에 들어온 업종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약과 바이오 둘 중에 어떤 걸 좀 꼽아야 될지가 어렵긴 한데요. 바이오 쪽으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소식들이 나오면서 제약과 바이오 업종이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수앱지스가요,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가 시험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을 개시한다라는 발표와 함께 오늘 가격 제한포까지 치솟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흐름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셀트리온이 5%대 상승을 하기도 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철강, 건설, 건축, 자재까지 모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건설주들 그리고 또 건자재까지 함께 오르고 있는 부분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업종, 또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을지 두 분의 위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제 뒤에 등장을 할 텐데요. 오늘의 업종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업종입니다. 각자 또 두 분의 위원들은 어떤 걸 들고 오셨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늘 임강빈 위원께서, 나인원 위원께서 계시네요. 콘텐츠주 가지고 오셨고요. 임강빈 위원께서는 해운, 조선, 철강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나인원 위원과 먼저 좀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꼽아주셨는데요. 자, 콘텐츠로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께서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적주들에게는 사실상 매우 큰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콘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많은 분들께도 과연 어떻게 시간을 소비하셨고 또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게 된다면 말 그대로 그 중심에는 콘텐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게 된다면 웹툰, 웹소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사 이후에 사실상 나스닥 상장 준비를 지금 현재 아주 정말 긴박하게 이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맞춰서 해외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받아냄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여타 동종 섹터, 동종 테마 내의 다른 종목군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에 올해 또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신규 상장, 즉 IPO까지 대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흐름들에 맞춰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과연 어떠한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컨텐츠라는 것은 제가 앞서 웹툰과 웹소설을 말씀드렸지만 더 나아가게 된다면 최근에 삼성출판사 아기상어라는 어떤 컨텐츠가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대원미디어, 즉 상한가까지의 어떤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출시할 용갑 합체라는 어떤 애니메이션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적인 어떤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당 컨텐츠는 넷플릭스까지 추가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실상 추가적인 매출액,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웹툰과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에 한정돼서 약 한 1조 원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어떤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시장 규모를 측정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적적인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말 그대로 소위 영업이익과 같은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한 두세 배 정도 어떤 증가폭을 나타낸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 기업들이 실제 지금 현재 증시에 상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조금은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하나씩 차트를 일단은 지켜보면서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는 지난 3월 18일자 기준으로 연일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오늘자 3월 29일까지 강한 오버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오늘장 사실상 상한가에 진입함과 동시에 소위 이제 상한가의 문을 닫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와 함께 상한가로 오늘 시세를 좀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조금은 아쉽게도 일단 종가상 29%의 어떤 고가 찍고 나서 추가적으로 조정 이후에 22%의 상승세로 마무리 지은 상황입니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웹툰, 웹소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용갑 합체라는 애니메이션 거의 또 더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일본의 어떤 특정 브랜드의 어떤 게임기 그와 관련된 컨텐츠, 그와 관련된 부가적인 수익,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인 흥행과 폭발적인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연이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출판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회사가 모회사보다 시가총액 규모가 사실상 20배 이상의 엄청난 지금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에 상장할 것인지 또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나스닥에 상장할 것인지 그것만으로도 소문만으로도 저점 대비했을 때 100%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심에는 컨텐츠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즐겨 사용하고 계신 특정 컨텐츠 사이트에 말 그대로 인수 이후에 그에 따른 꾸준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영상 쪽을 생각하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주 수입원은 사실상 웹소설, 웹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최근의 상승세 이후에 정고점 탈환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어떤 조정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DNC 미디어라는 종목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고 있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거래 대금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성향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은 거래 대상에서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테마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심 종목 편입을 하시고 주가 추이를 좀 관찰해 보셔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적이 폭증하는 업종 콘텐츠로 꼽아주셨고요. 관련주로 대원미디어, 삼성출판사, 키다리 스튜디오 등등 함께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차트 흐름까지 함께 살펴봐 주셨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임광빈 위원의 업종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해운, 조선, 철강 이렇게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사실상 요즘 다 같이 오르고 또 빠질 때 쉬어갈 때는 다 같이 쉬어가고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짝지와 같은 거죠. 커플이다, 커플. 짝꿍, 커플. 네. 봄이니까 커플이 같이 나가잖아요. 네. 이 해운, 조선, 철강. 제가 2월 달부터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이제 와서 방송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2월 달부터 이쪽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고 왜 이쪽 업종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느냐. 약달러로 가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해운주가 가기 때문에 해운주가 갔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해운주가 잘 가게 돼요. 여러분 일단 해운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 바다에 이렇게 배가 떠다니잖아요. 우리가 택배를 도로를 통해서도 옮길 수도 있고 비행기를 통해서 옮길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물건을 한 번에 옮기기에는 해운이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큰 배 띄워서 거기다 물건을 여러 가지를 실어서 나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운주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컨테이너선이 있고 그다음에 벌크선이 있고 그리고 탱커선, LNG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이 기업들이 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수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해운주가 잘 갔었을 때 당연히 해운 업종이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게 되면 해운사들은 발주를 서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라는 게 뭐 6개월, 1년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년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운사들은 앞에 경제를 내다보고 배를 발주하죠. 자, 오늘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대만의 에버그린에 어마어마한 수주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이 부분 사실 미리부터 예견이 되어 있던 거예요. 제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2월 달부터 이걸 많이 강조드렸어요. 해운주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해운주가 많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운주가 잘 가게 되면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조선업종이 잘 가겠죠. 근데 이 배를 뭘로 만듭니까? 철광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 관련주도 다 같이 가는 거라고 2월 달부터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이 하나씩 움직이죠. 해운주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HMM이라는 종목 2월 17일부터 강조드렸고 절대 팔지 말라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이제 고점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 해운업종과 조선업종과 철강업종 그리고 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역시나 HMM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때부터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해운업종이 잘 가는데 컨테이너 선 중에 대장은 얘다. 그러면 얘가 잘 갈 수밖에 없다. 절대 팔지 말라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고점에 다가왔고 대장주가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HMM은 컨테이너 선이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대한해운으로 가는 거예요. 왜 대한해운으로 가는 것이냐? 자, 여러분 제가 HMM이 해운사인데 배를 많이 만든다 했죠. 대한해운은 HMM과 다르게 HMM은 수출 기업들, 자동차, 컴퓨터, 그다음에 뭐 각종의 물건들을 해외에 싣고 나갈 때 HMM 배를 씁니다. 근데 대한해운은 어떤 걸 쓰냐? 철광석을 옮겨요. 브라질이나 그다음에 호주 이런 데서 철광석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대한해운을 통해서 철광석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잘 가는 거예요. 왜? 앞으로 해운사들이 많은 배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유가가 올라갈 때 같이 봐야 되는 게 바로 현대미포조선을 수없이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수없이 많이 강조드린 이 기업.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100 이상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탱커선으로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세를 뽑아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당연히 이런 조선업종이 잘 가게 되면 뭐 포스코든 현대제철이든 이런 기업들이 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제는 원자재 기업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HMM이 이제 최고점을 거의 찍었다.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올 거예요. 뭐 여기서 급락하기는 어렵고 일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게 될 건데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대한민국 주시장의 대장주는 HMM이었습니다. 대장주가 서서히 바뀔 겁니다. 뭐로? 원자재로. 약달러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약달러 구간에서 원자재가 잘 가요. 제가 얼마 전에 포스코가 짱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뭐 풍산, OCI 같은 원자재 기업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시고 그 원자재를 싣고 나르는 대한해운까지 여러분들이 사고를 확장하셔서 투자하시는 이 종목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사실 전국에 이제 벚꽃도 몽글몽글 피고 주변에 커플들도 너무 많이 보이는데 보면서 괜히 질투하거나 막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시장 안에 있는 커플들을 살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해운주와 조선주 함께 간다 얘기해 주셨고요. 원자재 업종들 잘 살펴보자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이제 퀴즈 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단추를 잘 깨야 합니다. 1라운드 어떤 분이 1점을 먼저 가져가실 수 있을지 오늘도 1라운드 바로 한번 열어볼 텐데요. 자, 오늘은 5개 그룹주를 나열해야 하는 퀴즈입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이렇게 위원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위원님들이 조금 좋아하지 않으시는 다소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는 그룹주 퀴즈인데요. 오늘은 잘 맞춰주실지 기대하면서 첫 번째 문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룹주 퀴즈입니다. 오늘은요, 롯데 그룹주가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두 분의 위원님이 누가 더 빨리 누르시는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임강민 위원님? 일단 봄이잖아요. 네. 롯데 하면은 롯데 우리 관광을 또 갈 생각을 하죠. 봄이니까 롯데 관광 개발이 있겠고 네. 또 롯데 관광 개발 또 관광을 가게 되면 음식을 먹어야죠. 롯데 푸드.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여행 갔으니까 쇼핑도 해야죠. 롯데 쇼핑. 네. 근데 롯데에서 또 유명한 그룹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롯데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렇군요. 이 모든 기업을 경영하는 지주사 롯데 지주 이렇게 5개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롯데가 굉장히 또 작은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잘 추리를 해주셨습니다. 지주와 함께 쇼핑, 케미칼, 푸드, 관광 개발까지 롯데그룹주 잘 맞춰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그룹주는 또 뭐가 나올지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SK그룹주입니다. 이번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자, 이번엔 나인원 위원님. 네. 자, 일단 지주사 네. SK,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올해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아직 좀 부진한 SK하이닉스. 자,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시장에 이슈가 되는 인적 분할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자회사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네. SK텔레콤. 네. 그리고 사실 좀 거래량이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거래를 좀 선호하지 않는 종목인데 네. SK가스가 있습니다. SK가스까지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정답이 왔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답 맞습니다. 사실 두 분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꼼수라고 할까요? 설명을 하면서 정답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모두 정답이니까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제니가 쏠쏠한 가운데 마지막 문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룹주 보여주시죠.
LS 그룹주가 등장했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임건빈 의원님 누르면서 생각하시고 계세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LS 네트워크스, LS 전선 아시아, 네. LS 일렉트릭, 그리고 이 지주사 LS, 그리고 뜬금없지만 이원. 그렇죠. 이원도 LS 그룹주에 해당합니다. 자, 정답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이원, 그리고 일렉트릭 네트워크 전선 아시아까지 정답입니다. 자, 굉장히 잘 맞춰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1점을 가져가게 되실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승자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1라운드가 끝나자마자 우리 위원님 한숨을 휴 하고 쉬셨습니다. 잘 풀었다 이런 느낌인데요. 아직 2개의 라운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는 다시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다한 종목 이야기가 많거든요. 자, 오늘 이슈가 있었던 특징주들 한번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시간인데요. 자, 먼저 저는 덕성과 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 덕성과 서현이죠. 윤 전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34.4%를 차지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오늘도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덕성은 22%대, 서현은 15%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지난 18일에 상장한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 일주일째 지금 계속 내림세인데요. 오늘 시초가인 13만 원을 하회한 12만 3,500원으로 거래 마친 부분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시장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꼭 살펴봐야 될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두 분의 위원과 함께 오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바로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살짝 자리를 옮겨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인원 의원께서는 금호석유 가지고 와주셨고요. 임건빈 의원님 오늘도 HMM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먼저 나인원 의원과 함께 금호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갈등이 좀 해소가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금호석유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많이 확인해 보시면은 중요 키워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중심 키워드는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주들이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다든지 또는 기관, 외국인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으면서 정말 말 그대로 매일같이 적극적인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금호석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달성하며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혜주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금 WTI, 두바이 그리고 브렌트유까지 사실상 유가의 어떤 급등락 변동성에 맞춰서 거기에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금리, 이 금리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하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도 특히 우리 증시는 신흥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다른 여타 국가로 퍼져나갈 것이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도에 일관되게 대응을 하신다든지 손절매를 못해서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끌고 가시는 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 회복 그리고 경기가 호전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실적주들은 말 그대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승 흐름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증권사라든지 언론사에 나온 올해 또는 작년도에 사실상 실적을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던 종목군들을 일목요연하게 작게는 30개, 많게는 한 100여 개 정도가 정리된 목록들이 상당히 많은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노출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콘텐츠 또는 석유, 더 나아가서 해운, 항공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실적을 이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금호석유 차트를 보고 추가적인 사항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연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의 사실상 어떤 큰 부러움과 그리고 실제 큰 수익을 안겨주기도 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조정 국면에 있어서 동종목이 실적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되면서 많은 분들이 말 그대로 저가권, 조정 구간 내에서
모아가는 어떤 트레이딩을 많이들 하셨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오늘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추가적으로 신고가 갱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포지션을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게 된다면 지금 차트에 표시된 27만 5천 원대 가격을 내일장 그리고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추가적으로 돌파, 안착 그리고 해당 가격을 이탈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해당 가격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약세 또는 횡보, 조정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오늘의 고가가 사실상 신고가 부분 내에서 최고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시고 동 종목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항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4월 6일을 시작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한 금호석이 오늘 꼽아주셨고요. 차트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추가적인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임광민 위원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HMM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나오실 때마다 꼭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고요. 그런 궁금증들 오늘 싹 또 풀어주고 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HMM 오늘은 어떤 얘기 좀 해주실까요? 제가 HMM은 3월 달에 전국에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HMM을 제가 2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는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3월 초에도 계속 봐야 되고 그리고 3월 중순에도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3월 말에 다가와서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HMM이 잘 가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업종이 있어요. 지금의 섹시 트렌드 업종은 경기 민감주라는 말씀을 드렸고 HMM이 힌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얘가 힌트냐면 주시장에서 2,000개 종목 중에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이 대장주고 이 종목의 흐름이 자금을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꺾이는 순간부터 업종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업종의 변화 안에서도 해운주에서 이제는 건설 공작기계 쪽으로 SOC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죠. 네, 그 흐름이 지금 시장에 발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제가 그 부분들 말씀을 드릴 텐데 자, HMM을 왜 오늘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팔아야 되는 신호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제가 HMM을 이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나올 때마다 HMM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 HMM만 얘기하냐 그럴 정도로 HMM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죠. 네, 그게 차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 것을 봤기 때문에 HMM을 저 때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는 조금 고가권에 다가왔다. 왜냐? 뭐 차트상에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최고점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 제가 원래는 기술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최고점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보통은 고점을 찍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예시입니다. 자, 데브 시스터즈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냐. 최고가에서 마지막 불꽃 슈팅이 났습니다. 자, 촛불도 마지막에 초가 꺼지기 직전이 가장 발정.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최고점에서 60%가 더 올랐는데 보통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 우리가 주식을 조심해야 돼요. HMM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시가 때부터 절반을 팔아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HMM이 지금 3만 원 찍고 뭐 15,000원까지 반토막 날 만큼 빠지느냐? 아니죠. HMM 같은 주식들은 계속해서 우상향 할 것이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더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약달러의 저금리이기 때문에 개별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경제는 언제나 피크를 달렸습니다. 그럴 때 잘 가는 업종이 해운업종, 철강, 조선, 그리고 경기 민감주인 정유, 화학과, 그리고 건설, 건자재 이런 기업들이 있죠. 제가 이런 것들은 이 거시경제 흐름과 함께 짝지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대한해운, 뭐 HMM, 뭐 페노션 이 종목 이후에 어떤 업종을 봐야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저를 계속 따라오시면 그 흐름들을 쫓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시경제의 흐름과 함께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자세히 살펴봐 주셨고 그동안 누구보다 더 한 발 빠르게 HMM 항상 살펴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되었다라는 부분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신 만큼 맥락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HMM 살펴봤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아직 퀴즈왕을 뽑지 못해서요. 2라운드 또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떤 퀴즈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라운드 2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미운 오리 종목 찾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 오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미운 오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관련주가 아닌 종목 하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위원들도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운 오리 종목 찾기 바로 문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운 오리 종목 찾기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가 아닌 것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뭐 풀만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눌러주셨죠? 제가 눌렀습니다. 네, 나이던 위원님. 자, 하나 빼고 나머지 다 화학업종 섹터죠. 네, 네, 서연이와 자동차 부품주죠. 그렇습니다. 서연이화가 정답입니다. 서연이화가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서연이화 정답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라서 아니다. 100점짜리 정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화학주가 아닌 것 찾아봤고요. 나머지는 화학주라는 것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요. 어떤 게 등장할까요? 항공주가 아닌 것은 두 번째 문제도 지금 쉬운데? 풀만한데? 인강민 위원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눌러주셨어요. 어떤 걸까요? 항공, 제주항공, 그쵸? 에어, 에어 부산, 대한항공. 아는 티만 글자가 다르잖아요. 네. 아난티가 정답이죠. 아난티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난티 정답입니다. 이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잘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게 등장할까? 미디어 관련주가 등장했습니다. 앞서 콘텐츠도 한번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자, 미디어. 그래서 나인원 위원님이 좀 더 잘 맞춰주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죠. 엘스토리, 초록뱀, 뉴, 슈드래곤은 말 그대로 컨텐츠라든지 영상, 그거와 관련된 미디어 관련주로 할 수 있겠고 네.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아디다스, 나이키 모자, 언더아머 모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제조사입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실적주이기도 하고요. 2번 정답입니다. 정말 이번엔 200점짜리 정답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까지 굉장히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승자 확인하시고요. 수익률까지 바로 보고 오도록 할게요. 나날이 수익률이 업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광빈 위원과 함께 종목들 중간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광빈 위원님, 네. 저희 바로 중간 점검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네오오토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9,300원 잡아주셨는데 훌쩍 넘어섰어요. 최고가 1,200원 달성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네오토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직장인분들께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오토는 완전 단기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차트를 바로 볼게요. 네오토 언제 말씀드렸냐? 바로 3월 20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동차가 트렌드인데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은 네오오토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어디서 잡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7,500원까지 눌린다. 7,500원에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이 종목이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왜? 7,500원이 지지라인이기 때문이죠. 여기가 최저점이 7,500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얘가 슈팅이 나오게 되면 여기를 벗겨내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한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가 상향입니다. 목표가 11,000원까지 상향 조정하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 네. 뭐 2%, 3% 수익 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타점의 주식을 말씀을 드린 이 타점에 주식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대 양봉을 맞는 기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네오토 지금도 수익률이 좋은데요.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11,000원까지 수익 더 기분 좋게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건설기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엔 16% 가까운 최고가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임건미 전문가님 전략 챙겨주시죠. 자, 현대건설기계. 제가 네오토를 지난주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현대건설기계는 자 단기 종목으로 제가 월요일날 네오토를 단기 종목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화요일날 제가 이 현대건설 기계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직장인 공략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자, 이런 종목들 왜 가야 되냐? HMM이 잘 가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서 잘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으로 현대건설기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든이 3,300조짜리 SOC 부양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굴삭기가 잘 팔리죠. 지게차도 잘 팔리죠.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가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그대로 신고가를 갔습니다. 신고가죠? 네, 이런 종목들은 파는 게 아니다. 끌고 가시고 목표가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록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은 파는 게 아니다. 기억하시죠?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7만 원까지 계속해서 보자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현대건설기계도 수익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 강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목표가 35,000원 잡아주셨고 32,000원까지 최고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자, 이 기업을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설명을 드렸는지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강판이라는 기업이 아주 오랜만에 첫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이런 종목들은 놓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주식이 이 윗구간에서 논다. 이 밑에를 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25,000원 부근, 27,000원에서 25,000원 부근을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모아가라고 하는 종목들은 직장인분들께서 관심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을 모아가면 이러한 장대 양봉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방향이 틀어진 구간이에요.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서 전기차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라는 이 기업이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서 약달러 구간대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장 포스코를 따라서 다 같이 포스코 그룹주가 다시 한 번 더 밸류에이션이 레벨업이 되는 구간대에 진입을 한 것입니다. 자, 일단 1차 목표가 35,000원을 말씀드렸는데 1차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종목을 모아가는 것이다. 전략 챙겨주셨고요. 목표가 35,000원까지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략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으로는 나인원 위원과도 함께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나와주실까요? 네. 자, 저희도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입니다. 가장 최근 종목인데요. 목표가 1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주 좋죠. 지금 기관에서도 연일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신고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갱신 가능한 구간입니다. 동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집단 면역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곳에서 지금 현재 현대그린푸드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식품 또는 행사 그 외 다양한 이벤트에서도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매출액 역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실적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고 최대 6월 달까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관점을 놓고 보았을 때 현대그린푸드는 실적주로서 지금 현재 기관이 적극적으로 핸들링하면서 매수까지 함께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어떤 급등락주 또는 어떤 급등주 위주로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으나 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고 시장 수급에 맞춘 그러한 어떤 투자, 트레이딩을 선호하신다면 관심 있게 꾸준하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께 맞는 종목이다 살펴봐 주셨고요. 지금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2,000원까지 홀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텍TN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목표가 3만 원 잡아 주셨고 9% 넘는 최고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이텍TN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에이텍TN은 제가 퀴즈왕에 나와서 많은 분들께 정말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이텍TN뿐만이 아니라 오늘 어떤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와이프의 행사에 후원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 시세가 매우 강하게 나온 종목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구체적인 어떤 명분 없이 말 그대로 또 단 하나의 일말의 연관성이 있으면 시세가 급등락하는 모습을 많은 종목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 사실상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조금 더 어떤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에이텍TN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관점보다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앞서 24,000원대 가격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평단가를 기준 잡고 해당 가격까지 물량을 모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해당 가격을 이탈했을 시에는 말 그대로 주포도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까지 하락, 조정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포 입장에서도 말 그대로 물량을 다시 한번 재매수한다든지 비중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인위적인 하락이 발생했다면 말 그대로 물량을 받아내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에 맞서서 여러분에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27,000원대 단기 고점 내에서 반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면서 해당 밴드 가격 내에서 말 그대로 밑에서 받아서 위에서 차익 실현하는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트레이딩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0%, 20%에 가까운 수익을 취하셨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전략에 따라서 매수하셨다면 지금 현재 오늘장 12%대의 상승세를 보여준 구간 내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동종목 27,000원대를 이탈치 않는다면 포지션을 끌고 가는 매매도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이텍TN까지 함께 살펴봐 드렸습니다. 중간 점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일장 수익 공략주 들고 금방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일장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이분과 함께 돌아올게요. 나인원 위원입니다. 자, 나인원 위원과 함께 바로 공략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자, 내일장은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자, 일단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서진 시스템 하면 많은 분들이 5G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5G 섹터 자체가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저점을 이탈하는 하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5G 섹터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선 5G 다음에 6G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6G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이라든지 해당 스펙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알파 또는 베타 테스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조차도 지금 전국적으로 망이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4G 또는 LTE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는 중국, 그다음에 남미, 유럽, 그리고 미국 이 모든 대륙별 국가의 대규모 확장과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시설 상당히 좀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시점이 앞서 코로나 팬데믹
발생하기 이전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발생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집단 면역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오늘자 지금 제가 이 방송 출연하기 전에도 좀 확인했지만 백신 여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표준안도 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집단 면역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과정에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인프라 확충,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4,500조 원의 추가적인 인프라 확충 자금이 투입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5G,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기존의 LTE 또는 3G 프로토콜을 대신하는 차세대 통신망으로서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그 점을 여러분께서 좀 보셔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미중 갈등 무역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으나 동 종목 최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펀더멘트를 확인해 보신다면 정말 펀더멘트 매우 우수한데 지금 수급까지 보시고 추가적으로 시간 관계상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45,500원 잡으시길 바라겠고 목표가 5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일장 공략주로 서진 시스템 구해주셨네요. 화면으로 투자 전략 다시 살펴보시죠. 자, 다음 공략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돌아올게요. 임광빈 위원입니다. 자, 임광빈 위원과도 함께 내일장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최근에 섹시한 트렌드는 상한가 이후에 눌린 나오는 종목들인데요. 대원화성이 있겠습니다. 네. 자, 대원화성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크게 볼게요. 대원화성 차트를 크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실 때 어딜 봐야 되냐? 네, 바로 이곳을 보는 겁니다. 돈이 들어왔구나. 네, 공략 자리죠. 네, 최근에 상한가 간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합성 피혁을 맞는데요. 자동차 시트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합니다. 미국에도 전기차 기업의 자동차 시트를 납품을 하고 있고 현대차 아이오닉 5에도 관련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간대가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대가 됐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네오오토와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매수하시면서 목표가 1차 목표가는 3,25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500원이 살짝 깨지는 2,490원 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살펴볼 때가 됐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원화성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내일장 공략주까지 찾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3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주식 퀴즈왕의 꽃 빙고판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5종목 찾아볼 텐데요. 빙고판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자, 굉장히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나인원 위원님? 오른쪽에서 세 번째, 위에서 바 다음에 어보브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어디 있을까요? 어보브 반도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요, 임광민 위원님. 어부 반도체 여기 어가 마지막에 대원 미디어. 대원 미디어도 겹쳐져 있나요? 대원 미디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서 계속 한번 찾아볼게요. 나인원 위원님. 대성창투 아래로. 대성창투, 자, 바로 앞에 있네요. 대성창투도 정답입니다. 자, 아직 2종목 더 남아 있습니다. 임광민 위원님. 어부부 반도체 채가 중간에 들어가서 양옆으로 알체라. 알체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알체라도 잘 찾아주셨습니다. 또 오늘은 다 대자의 키워드가 들리네요. 주변에 또 있나요? 대한항공, 대각선으로 대한항공, 대각선으로 정답입니다. 굉장히 잘 찾아주셨네요. 자, 어떤 분이 마지막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지 화면으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나인원 위원께서 오늘 최종 퀴즈왕에 또 당첨이 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시장을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아무래도 약세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 내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결과의 과정을 설명드리고 결과까지 보여드리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할 테니 반드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포털 검색창에 주식 퀴즈왕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링크 클릭해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요. 왕관 멋지게 쓰고 계시네요. 나인원 위원님 바로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뒤 밤 12시에 꼭 들어와서 함께 전략들 점검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